이 보도자료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시급으로는 4개 광역시가 조정지역으로 들어갔고요. 파주, 천안, 창원, 포항 등 해가지고 중소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총 다 해가지고 36곳을 조정지역으로 신규로 지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 읽어보시면은 부산의 전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들어갔고 대구 7곳,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이런 7곳 해가지고 그냥 대구에는 전 지역이 다 조정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달성군 일부에 또 조정 지역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광주도 전 지역이 다 들어갔고요. 울산 중구, 남구 조정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시급으로는 4개, 그리고 23개의 지역이 이제 조정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파주, 천안, 논산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 달서구 하원이 있거든요. 하원에도 보면은 미래빌이나 더 오래됐는 그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으로도 조정 지역으로 들어갔죠. 어느 댓글을 보니까 그거 보고 좀 웃었는데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이제 조정 지역이라고 나도 이제 조정 지역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런 농담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이렇게 해서 11개 시, 13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총 36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하고 성산구가 있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로 지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창원에서 이제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하는 데에서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 성산구니까 성산구 쪽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갔는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지만 부산이 지금 조정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 그 외부 수요가 대구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그러면서 이제 특정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관심 있으면은 이쪽에도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달서구 쪽에서도 왠지 규제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얼핏 했어요. 그런데 달성군까지도 이렇게 사잡아가지고 들어올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이 초저금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시장에 돈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풀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전세 가격까지도 지금 상승하니까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팔려고 하는 그 심리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전국적으로 일단은 전부 다 조정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대 심리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창원은 그동안 동안 한창 가격대가 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갭 차이가 이렇게 별로 안 나니까 상대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뭐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갭 투자하는 그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만들어졌는 거죠. 그래서 성산구는 조정 지역으로 이제 집어넣고 의창구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집어였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전국적으로 지금 읍면 이쪽으로는 지정 대상으로는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올라가는 가격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면은 괜찮은 지역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 쪽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찾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앞으로 조정 지역에 이제 들어갔던 요 지역들은 앞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일부 지역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제를 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규제 지역이 아닌 쪽에 조정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종부세도 2주택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현실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이 많은 정부가 될 것 같아요. 내년 6월 달 세금으로 우리가 더 받아갈게. 너희들이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거다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세금은 줄 대로 주면서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자, 내년부터는 투기 과열 지역이나 조정 지역 현장 단속도 더 강하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집을 이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조달 계획서도 더 철저하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성년자들이 세대 분리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게 의심스러운 것도 정밀적으로 뭐 조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사법경찰관들을 100명을 구성해가지고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2주택 이상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대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무주택자에서 조정지역으로 한 주택을 이렇게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6개월 안에는 그쪽에 전입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대출을 안 내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출을 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6개월 안에는 그쪽에 전입이 들어가야지 그 주담보가 유지가 되지. 6개월 안에 전입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주담보를 은행에다가 다시 줘야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지역이냐 아니냐가 이런 것들이 좀 커요. 그리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KB 시세의 한 70% 정도까지도 대출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정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KB 시세의 5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투기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대출은 KB 시세의 한 40% 정도 이렇게 대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제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매매 사업자하고 임대 사업자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매 사업자하고 임대 사업자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뭐 예외로 해가지고 다른 이제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내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그것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양도세 내는 데에 중과세 대상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조정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택 보유수가 몇 채냐에 따라서 이게 2주택이면은 20%, 3주택 이상 되면은 30%의 양도세가 중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2주택이 이상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0.6에서 이제 2.8%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를 더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이제 조정 지역으로 들어갔는 데에서는 양도세든 뭐 재산세든 종부세든 정부에서 더 받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매 제한이 이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는 전매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매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등기하고 전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는 거는 등기 치고 나서 5년 동안은 또 이게 전매 제한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양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양에 관심이 없다라고 해도 분양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유심하게 한번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왔는 것 같아요. 분양 시장이 좀 침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시장에서도 그 여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요게 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보도자료 올렸는 걸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서 봤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는 당연히 분위기가 변화될 가능성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